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로이드인증원 홍콩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길석기라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은 저희가 CS 트리플 D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최근에 저희가 보기에는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크게 네 가지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 환경, 보시면 최근 미국에 치러진 이제 선거와 관련된 불확실성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주 노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후 변화와 그 영향인데, 전체적인 그 기후 변화에 대한 보고 의무, 그리고 이제 스콥 3에 대한 의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중요함에 따라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새로운 법률 집행. 제가 이제 어, 곧 말씀드리겠지만 뭐 CS 트리플 D 외에도 EUDR, CSRD, 뭐 전에 수년 전부터 집행해 왔던 미국의 UFLPA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들이 어, 최근에 통과돼서 지금 국내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네 번째는 법률 집행 부족. 저희가 보기엔 특정 인더스트리나 산업에 있는 이제 고객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 생산하는 제품에 따라서 법률이 없는 부분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윤리적으로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사실 현실은 다국적 브랜드들은 공급망에서 빈곤, 오염,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의 고객들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객분들은 아마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여전히 난 그래도 내 제품은 어쨌든 빨리 받아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사실 상반된 요구 사항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인데 내년에 대해서 그 책임 있는 소싱 트렌드 즉 크게 다섯 가지를 저희가 그 2주 전에 저희 글로벌 대표님이 미국 컨퍼런스 때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보고서가 발간되면 저희가 공유해 드리겠지만 크게 다섯 가지는 이제 1번 우리는 모두 규정 준수 관리자뿐인가요? 이건 즉 최근에 법들이 많이 발효되면서 이제 결국 우리는 법만 따라야 되는 부분인가라는 부분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윤리적으로 그래도 따라야 되는 추세를 저희는 볼 수 있고요. 데이터 거버넌스 및 어슈런스 저희가 보기로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들이 생김으로써 그 데이터에 대한 검증 및 얼마나 확인할 수 있는지 이게 검증된 정보인지 우리와 관련된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고객들 결국은 뭐 해외에 있는 바이어분들이 요청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책임 있는 소싱 결국 고객 미국에 있는 브랜드들이 요구하는 우리 사업장에 과연 전체적인 티어 1, 티어 2, 티어 3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투명성과 이런 걸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많이 요구 사항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이제 세 번째 책임 있는 소싱 숨어 있는 위험인데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아동 노동 그리고 강제 노동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뭐 모르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뉴스에 나오는 건 결국 브랜드나 이제 기업들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공급사, 2차 공급사 그 외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저희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이제 신흥 지역의 위험 모니터링.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보면 이주 노동의 큰 증가와 이런 이슈들을 여전히 사업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ESG 반대 정서 그리고 ESG 미래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연세자분들이 간단히 언급은 했지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ESG 반 ESG에 대한 추세가 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반면 유럽은 오히려 여전히 ESG에 대한 집중 요구 사항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군데 상반된 부분들은 고객분들은 여전히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미국에 있는 반 ESG 정서라 하더라도 여전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ESG에 대한 공시 의무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소싱에 대해서 저희는 큰 트렌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거를 보시면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 현재 과거에 이제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 이제 한국 같은 부분도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가 보기로는 이제 내년 말쯤 되면 소비자 지출의 3분의 1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실사 요건을 갖춘 소비자 시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CS-DD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외에 말씀드렸던 EU 공급망 실사 지침 CSRD, EUDR 산림 전용 방지 규정, 그 다음에 강제 노동 규정 등등등,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실사와 공시 보고들이 있음을 보실 수가 있고요. 추세가 점점 저희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고객분들 뵙고 아시아에 있는 다른 고객들을 뵈면 대체적으로 CSRD 같은 경우에는 결국 2027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사실 조금 눈치를 보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로는 지금 당장 의무가 없다 하시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바이어들이나 고객들이 거기에 계신다면 그분들은 결론적으로 CSRD에 대한 부분이 CS-DD나 그런 부분들이 당장 지금 당장 그 규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CS-DD에 사실 요건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크게 한 8가지로 나눴습니다. 뭐 CSRD에 대한 공시 보고 외에도 기업 정책 및 위험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실사 통합하고 그거를 관리하고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저희는 중요시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나의 공급망에 대해서 현재 파악한다 하더라도 이제 언제 상황이 바뀔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주기적으로 관리하셔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한 통지 메커니즘, 예를 들어 뉴스에 우리 공급망에 있는 특정한 사업장에 문제가 있었는지, 강제 노동 이슈가 있었는지, 뭐 중국에 있는 뭐 위구르와 관련돼서 혹시 영향은 없는지, 직접적으로 일차적으로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2차나 3차 공급망에 영향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리 회사의 이름이 뉴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CS-DD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몇 달 전에 발효가 돼서 이제 내년부터 사실 유럽 국가들은 이제 적용이 되고 내후년부터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 규정이 2027년 7월, 결국은 2년 조금 사실은 뭐 3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도 국내 고객뿐만 아니라 아시아 고객들 뵈면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뭐 안타깝게도 동남아 같은 경우는 공급사가 뭐 100몇 개가 되더라도 여전히 엑셀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 하면 결국은 그 뭐 100개의 사업장이 있으면 직접 실사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면 100개의 공급사들이 있는데 특정 말레이시아에 있는 고객은 뭐 1년에 한 20군데밖에 실사를 못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80개에 대한 거는 내년으로 미뤄지고 결국 5년에 걸쳐서 모든 사업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1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나면 그 처음에 실사했던 상황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보기로는 미리 준비해서 이거를 시스템화해서 관리하시는 거를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가 중요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책임 있는 소싱입니다. 책임 있는 소싱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결국은 기업의 공급망 운영이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부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이고 저희 이 절차의 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들은 공급망의 윤리적 기준과 규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미쳤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점점 그것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책임 있는 소싱의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여기 나와 있는데요. 뭐 리스크 관리 부분들이 있고 당연히 주주들에 대한 요건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거와 연결된 거는 우리 회사의 사실은 뭐 보면 평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미국이든 유럽이든 결국은 고객들이 그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CS-DD와 CSRD 등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윤리적 책임으로 하고 싶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소싱은 필수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책임 있는 소싱의 역사, 주요 동력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뭐 92년도부터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아시다시피 90년대 중반에 미국의 이제 베트남과 관련해서 그 인건비 관련 지급 안 한 이슈들이 쭉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 2013년도 방글라데시의 라나 플라자가 무너지면서 사실 이런 데 큰 영향을 미쳤고 뉴스에도 크게 일어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중국에 대한 부분이 멈춰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이나 강제노동, 아동노동에 대한 이슈들은 있고요. 이제 2022년도부터 올해부터 보면 전체적인 이 공급망에 대한 트레이서빌리티, 즉 나의 공급망에 대해서 정확히 1차, 2차, 3차 공급사들에 대한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들이 혹시 이주노동, 아동노동, 또 위구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배 사항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소셜 오딧이 있습니다. 소셜 오딧은 사실 에티컬 트레이딩 이니셔티브부터 ILO라는 국제 단체에서 시작을 된 거고요. ESG와 관련은 무엇인가? 밑에 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 노동, 건강과 안전, 환경, 기업 윤리, 그리고 이제 시스템 쪽으로 크게 5축으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 이제 로이드 인증원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에도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ESG 전체적인 ESG 공급망 리스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는 이름들이 좀 여러 개가 있으실 겁니다. 소셜 오딧과 관련해서 주요 단체들이 있는데요. 뭐 세덱스에서 제공하는 스메타 심사가 있을 수도 있고 BSCI, 뭐 환경과 관련해서는 HIG FEM이 사실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BA 쪽과 여러 가지 이제 REP, Sustainable Urban Collaboration, 여러 가지 그 인더스트리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단체들이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하고는 사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단체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로이드 인증원은 얼싸라는 철학으로 저희는 심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부하는 부분은 타사, 앞서 말씀드렸던 BSCI나 SLCP, 스메타보다도 더 광범위하고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사항들을 저희가 현장 실사를 나갔을 때 저희가 그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그거를 저희가 받아서 보고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 투명성이라고 보고요. 투명성, 무결성, 품질 이런 저희는 데이터 기반이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저희가 가장 정확하게 좋은 정보를 저희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싸 종합 어슈어런스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서 가장 리스크가 적은 부분부터 왼쪽으로 가면 더 위험이 높은 부분들을 봤을 때 위험이 적은 특정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SAQ 결국은 뭐 설문지를 통해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지만 점점 더 위험 지역 결국 그 공장의 위치 중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또는 생산하는 제품이 뭐 섬유인지 뭐 음식과 관련된 부분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위험도에 따라서
설문지, 그 다음에 동등성 평가, 그리고서는 이제 정말로 위험도가 높다고 그러면 현장 심사까지 진행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업계 표준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세덱스와 뭐 RBA, Ethical Trading Initiative 등의 여러 가지 업체 표준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고, 거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해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저희뿐만 아니라 타사들의 이 심각도를 어떻게 나누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정 업체들은 아예 심각도를 따로 나누지는 않고 뭐 적절, 부적절 정도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심각도가 높은 제로 톨런스 이런 부분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부분부터 점점 더 심각도를 나눠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얼사 같은 경우는 ESG의 5가지 저희가 필러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노동, 건강과 안전, 환경, 그리고 기업 윤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여러 가지인데, 저희는 각각 소분류가 돼서 전체 31개 이상의 각각 항목들을 저희가 측정 및 관리를 해서 리스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면 데이터 보면 수집 벤치마킹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암폴이라든가 스메타에서 제공하는 정보들보다 저희는 230개 이상의 항목들을 저희가 꼼꼼히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사들보다 저희가 더 많은 정보를 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걸 보면 저희가 CSDD와 CSRD 등의 다른 법률 사항들을 바탕으로 유럽이나 미국 쪽에 있는 고객들의 요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워크플로우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뭐 0번부터 8번까지 있지만 특정 고객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1, 2, 3번을 해서 저희와 함께 4번에서 8번까지 같이 협업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진단 단계부터 설계, 교육, 모니터링 이런 부분을 총 8단계를 저희와 함께 하는 고객들도 미국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급망 매핑, 리스크 평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리스크 평가 후에 시정 조치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보면 지금 2번에 있는 리스크 평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리스크 평가를 한 다음에 세분화를 보면 뭐 보통, 최소, 전문화, 우선순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위험도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사후 조치가 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고위험 지역에 있다든지 고위험 상품을 제조하는 공장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공급사로서 레버리지, 결국 거기에 사용하는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 EIQ 플랫폼을 통해서 그 리스크를 측정 후에 사후에 대한 부분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보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정 조치 같은 걸 또 하실 수가 있고, 디지털 학습, 뭐 결국 고충 처리 메커니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선순위 중에서도 평가가 높은 A등급이어서 사실 위험도가 낮다는 부분을 보면,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경련별로 심사를 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위험도가 나오는데, 그 위험도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조치를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의견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세분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고객분들이 주시는 그 사업장 정보, 예를 들어 공장 이름, 주소, 어떤 상품을 제조하는지, 그리고 그 공장이 얼마나 그 사업장에 이제 중요한지, 우리의 1차 공급사고 이 공급사가 없으면 우리가 계속 일을 못하는 상황이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통한 부분과 로이드 인증원 같은 경우에는 연 2만 5천 개의 현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글로벌리.
그리고 그 정보가 십몇 년간의 정보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고충 처리 메커니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 심사를 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타사들이 갖고 있는 정보, 예를 들어 국제기관인 유엔이라든가 유네스코, 뭐 워크 프리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제 노동과 사실 되게 연관되어 있는 큰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국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저희가 직접 심사를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분들의 그 사업장 리스크를 저희가 분석하고 그 후에 사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시면 저희 오른쪽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특정 국가별 리스크도 제공합니다. 국가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저희가 직접 봤을 때, 현장 심사를 봤을 때 리스크는 어떻고 국가기관들이 봤을 때, 국제기관들이 봤을 때 리스크는 어쩐지를 비교해 드리고, 왜 저희가 이 같은 경우는 중국은 3.42, 이제 국제기관이 본 4.51보다 리스크가 더 많다고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보시면 왜 저희가 했는지도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로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고 수출을 하는지, 추가적으로 저희는 센티넬이라는 그 부정적 미디어 스크리닝 툴을 갖고 있습니다. AI와 머신 러닝 기반의 시스템인데 저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소스도 이걸로 검토를 매달 330만 개 이상의 저희가 사이트들을 검색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이라 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특정 보고서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중국어로 되어 있고 접근이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하고 있고, 현장 심사한 정보들도 반영하고, 그리고 그 외에 전 세계적으로 45개 이상의 생션 리스트 또한 저희가 매달 주시는 고객들이 주시는 그 공급망 사업장들에 대한 저희가 검토 또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갖고 계시는 공급망 관리 및 월별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특정 공급업체랑 일을 잘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공급업체랑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경우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이거를 스캐닝을 해서 혹시라도 지난 5년, 10년간의 뉴스에 부정적 미디어 같은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지라는 경우를 저희와 같이 협업해서 확인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